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아쉽고 안타까워서 밤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시죠?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식당과 호프집 등 지역 곳곳에선 지난 1차전에 이어 이번에도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전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가나와의 조별 예선 2차전에서 한 점 차로 아쉽게 졌지만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실낱 같은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커다란 화면 앞 3-3-5 모인 사람들이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선수들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아쉬우면 탄식을, 기쁨의 순간엔 환호를 내지릅니다. 한국 대표팀의 가나와의 조별 예선 2차전이 치러진 밤. 비도 오는 추운 날씨였지만 식당과 호프집 등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의 응원전은 뜨거웠습니다. 축구를 볼 수 있는 호프집이나 식당엔 자리가 꽉 차 예약을 하지 않은 일부 시민들은 발길을 되돌리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날부터 해서 어제 집중적으로 거의 절반, 한 10팀 정도는 어제까지 예약이 됐고요. 자리가 없어서, 공석이 없어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열정적인 응원에도 대표팀은 가나에 전반에만 2골을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다소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시작된 후반전. K리그 득점왕 조규성이 3분 사이 2골을 몰아넣으며 2대2 동점이 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며 절정에 달했습니다.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고 대한민국 응원가를 부르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골목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7분 뒤 추가골을 내준 대표팀은 마지막까지 가나의 골문을 끈질기게 두드렸지만 결국 2대3으로 석패했습니다. 목청이 떠나가라 응원했던 시민들은 아쉬운 결과에도 끝까지 싸워준 선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 싸워줘가지고 저는 오히려 졌지만 정말 너무 감사하고 16강까지 아직 경기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우루과이에 승리하며 16강 진출에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게 된 한국 대표팀. 오는 3일 자정 열리는 포르투갈과의 3차전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치열했던 공방전 끝 한 점 차 패배를 당해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남은 3차전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 6시부로 태안엔 한파주의보를, 나머지 충남 14개 시군과 대전, 세종에는 한파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15도 가까이 낮은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산과 당진 등 충남 서해안엔 강풍주의보가, 다른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과 충남 중북부 내륙에 1에서 3cm, 그 밖에 충남권엔 0.1cm가량의 눈이 오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지역 산업 전반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화물연대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 화물연대 대전본부 지도부가 삭발에 나섭니다. 정부가 시멘트 업계부터 우선 발동한 업무 개시 명령이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시멘트 운송업체는 대전 2곳과 충남 9곳이 해당됩니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화물연대는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제는 반헌법적이고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시멘트를 원자재로 쓰는 지역 레미콘 업계는 하루빨리 정상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이 한 1,200에서 1,300누베가 이제 있는 재고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하루에 뭐 500누베, 400누베 이렇게밖에 못하죠. 지역 건설업계는 일단 철근 작업 등 다른 작업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장기화에 따른 공사 중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금산에 공장을 둔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출하량은
파워베 여파로 평소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새로 만든 타이어는 미리 확보한 컨테이너에 저장해 당장은 견디고 있지만 이마저 가득 차면 생산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입니다. 수출기업으로서 컨테이너가 확보가 안 된다면 생산은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될 것 같습니다. 대전의 한 주유소는 기름이 떨어져 운영 중단 위기까지 겪었지만 전남 목포에서 겨우 탱크로리를 구해 급한 불을 껐습니다. 당장 일요일부터 있었죠. 문 닫을 뻔했는데 저희는 한 일주일 문 닫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당진 등 전국에서 하루 5만 톤가량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현대제철은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고 당진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도 거의 멈췄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꼬여버린 실타래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내거리에서 농수산물 시장 방향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한 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등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7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3분쯤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통근버스가 도로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47살 여성 등 탑승객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 8시 12분쯤 부여군 규안면 외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44살 남성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고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육사 이전에 이어 경찰병원 분원까지 충청권 대선 공약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엔 역시 대선 공약인 천안 종축장 부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전국 공모사업으로 변경돼 여러 지방과 경쟁하면서 다음 달 최종 선정이 예고됐는데요. 대선 공약이 모두 전국 공모로 바뀐 데 대해 지역에서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통령과의 독대 사실을 공개하는 등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여의도 1.5배 크기로 가축 종자 개량 등 우리나라 축산업의 메카였던 국립종축원 천안 본원.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국가시설 부지라 이 일대는 수십 년째 개발에서 제외돼 천안 북부권 발전의 저해 요인이었습니다. 4년 전 전남 이전이 확정되고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공약해 기대감이 컸지만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모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19개 지역이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종합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국가산단은 전국적으로 후보지 제안을 받아서 평가에 의거해서 선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대선 공약인 만큼 국가산단을 확신했던 지역 민심은 육사 이전과 경찰병원 설립에 이어 이조차 불투명해지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7년 전 추진위원회를 만들며 지역 수건 사업으로 염원했고 대통령도 직접 약속했으니 정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중앙정부 입맛대로 이것을 뜯어고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 못하죠? 우리는 끝까지 싸웁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대통령과의 독대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종축장 전체 부지는 글로벌 대기업의 단독 입주를, 주변 지역은 뉴타운으로 개발하고 시기도 2025년으로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어요. 우리가 SK나 삼성이나 LG나한테 127만 반도체가 됐던 전체를 다 줄 수 있게 우리한테 권한을 줘라. 대통령이 시행을 맡게 될 LH가 천안 종축장 부지를 쪼개 주택 공급 등 이윤 추구를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발언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면담 내용까지 알린 건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충청권 대선 공약이 줄줄이 흔들리며 자력갱생 분위기로 흐르는 가운데 지역에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행동 수위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반면 대전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 민선 8기 대전시 입장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달이 될 전망인데요. 대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역화폐 온통대전 지속 여부 등 핵심 현안들이 모두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장우 시장의 공약 사안인 산업용지 500만 평 조성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단 조성 후보지 발표가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19곳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와 평가를 거쳐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대전시는 서구 유성구를 결합해 214만 평 규모의 산단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인류경제도시를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대전시 입장에선 국가산단 지정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장우 시장은 국내 모 대기업이 대전의 반도체 공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요청했다고 밝혀 산단 지정 결과에 더욱 남다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파우더리 공장을 대전에다 짓고 싶다고 모 대기업에서 154만 평 저희 요청을 이미 해 있고요. 건설 방식을 놓고 26년째 공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매듭을 지을지 주목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한 로드맵이 다음 달 중 공개되는 겁니다. 일부 가선에서 전체 무가선, 그리고 다시 유무가선 혼용 방식으로 바뀌며 혼선을 빚은 급전 방식을 포함해 안전과 교통 혼잡 해소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시내버스보다 조금 빠른 시속 19km 정도로 예상되는 트램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으로서 좀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좀 속도 부분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최종적으로는 12월 달에 시민분들께서 좀 만족하실 만한 결과물들을 발표하도록.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운명도 12월 판가름납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이 상임위에서 5천억으로 증액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폐지를 검토했던 대전시의 시비 투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집값 상승 여파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5년 새 전국 평균 10배 넘게 늘고 특히 세종시는 3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의 2022년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121만 9천여 명으로 5년 전인 2017년 33만 1,700여 명에 비해 3.7배 늘었고 종부세 부과액은 4조 1천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0.6배 증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시도별 종부세 부과세액은 세종이 7억 원에서 254억 원으로 36.3배 급증했고 대전은 34억 원에서 855억 원으로 25.1배, 충남은 43억 원에서 492억 원으로 11.4배 늘었습니다. 5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와 10대 아들이 법원에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첫 재판은 연기됐고 다음 달 14일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들 모자는 지난달 8일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욕실과 차량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시켜 금은방을 턴 10대와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6월 돈을 벌고 싶어하는 13살과 14살 소년들과 모의한 뒤 대전 중구 은행동의 한 금은방에서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20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17살 B군에게 장기 1년 6개월에서 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천안 목천판 간행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연 가운데 천안에 동학농민혁명 기념도서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도올 김용옥 선생은 동학이 경주에서 시작됐지만
그 사상을 펼친 곳은 천안이라며 1883년 천안 목천에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집중적으로 발간해 동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894년 천안 목천 세성산 전투가 동학 농민군과 정부군이 최초로 전투를 벌인 대규모 항일 의병 전투였다며 동학 농민혁명 기념도서관을 천안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기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원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상대 후보였던 오세연 전 아산시장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지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습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과 하청업체인 힘원개발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기업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3월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선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금형 보수 작업 도중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에 열리는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원이 선정됐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2017년에 이 행사를 개최한 바 있어 7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됐으며 대천해수욕장과 보령 요트경기장을 비롯한 풍부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서해안 중심부로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보령시에 국비 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FA 내야수 오선진과 1+1년 최대 4억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선진 선수는 지난 2008년 한화에 입단해 지난해 삼성으로 트레이드됐지만 FA 계약으로 1년 반 만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선진은 1루를 제외한 내야 전 포지션의 수비가 가능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한 하주석 선수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 부담금 납부가 저조해 해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